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단원인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생물 다양성은 이거야.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한테 필요하지 않은 어떤 잡초 같은 식물이 있다라고 해. 근데 걔를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얘 다 뽑아가지고 버려버릴 거야 해서 버려버렸어 라고 하면 거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에 어떤 유익한 성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왜냐면 나름 우리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예전부터는 모카나 솜이나 아니면 뭐 열매나 이렇게 우리가 식자재나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있던 생물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잘 살아온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어찌 되면 우리의 인류의 식량 자원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죠? 또는 어떤 휴양지, 그죠? 휴양지 조성할 때 식물들, 비싼 식물도 사서 심잖아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공간을,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의약품의 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의약품 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식량자원이나 휴양지나 의약품의 재료나 등등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예전의 과거 그런 케이스들을 나열해서 알려드려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그동안 누렸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시면 214쪽에 4번에 4번 생물자원에서 나와 있죠. 생물자원. 어찌됐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로봇이 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단순 노동들은 대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어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뭐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잘 케어만 한다 그러면 이제 돈 있고 건강하게 늙는 게 제 소원이긴 합니다. 자, 그래야 조금 오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대신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인간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까지 잘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들 때문에 의약품은 계속 개발을 할 거고요. 그죠? 백신도 계속 개발을 할 거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서만 그런 소스를 뽑을 수는 없잖아. 주변에 어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러 미생물들이랄지, 또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러 식물들로부터 얘가 어떤 강력한 뭔가를 갖고 있어. 뭐 이렇게 가뭄에 엄청 많이 스트레스가 줘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랄지, 예, 또는 뭐 주변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도 진짜 안전하고 건강하게 뭐 싹을 틔워낸 어떤 씨앗이랄지, 그러면 그런 어떤 환경, 호흡기적인 부분의 환경에 유능함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해서 어떤 다른 형태로 재조합이랄지 등등등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거기 생명과학 기술에도 발전에도 도움을 줘서 우리에게 이제 흡사한, 우리에게 유익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 자원은 지금 현재 잡초처럼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해서 뽑아서 그냥 바로 버릴 게 아니라 그런 유전 정보만이라도 데이터화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거의 국제적인 모든 통용된 룰이거든요. 현재 선진국들은.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명과학과를 가시거나 생명공학과를 가시면 그쪽 분야로 석사까지 하시게 되면 그쪽 연구 쪽으로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기업이든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현재 우리 인간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떤 건강과 미래 어떤 바이오 측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몰두하는 부분이, 거기다 연구비 많이 쏟고 있고 국가가 거기다 돈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적인 부분은 꼭 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구가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14쪽에 자, 인류는 그 4번의 생물자원, 생물에서 식량과 의복, 의약품 등 다양한 자원을 얻어 살아가므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생물 다양성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그 생물이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온대지방에 우리나라 같은 그 환경만 존재할 게 아니라 열대지방이든 아니면 한대지방이든 그 다양한 어떤 환경 조건이 있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있을 거니까 돼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크게 디테일하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요. 환경이 다양할 것. 오케이, 환경이 다양할 것. 그래서 환경이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환경이 다양할 것,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늪지나 스번이나 또는 혹시 맹그로브 숲이라고 알아요? 그 물 위에 뿌리가 이렇게 길게 자라서 물 위에 그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는 내가 해외를 가보진 않았지만 뭐 정글의 법칙 같은데 가보면 막 어디 섬 같은데 거의 물 위로 자라는 바다와 강이 만한 그런 물 위로 자라는 엄청 큰 나무 있거든요. 그런 그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는 생태계가 또 따로 있어. 맹그로브 숲이나 그지? 또는 한대지방 같은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특정 식물만 자라고 있는 추운 한대지방이랄지 감목잎대랄지 감목잎로 우러지 감목은 키가 낮은 개나리 덤불 같은 그런 키가 낮은 식물들을 대체적으로 감목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거진 숲들을 감목잎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해야 거기에 적응한 생물들이 많겠죠. 오케이?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도 생물 다양성의 하나에 속하고요. 또 무엇도 있냐면 종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 다양성. 종의 개념이 뭐야 얘들아? 종. 실질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의 종의 개념은 생식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교미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 자손이 생식 가능한 자손은 이어야 돼.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분류의 최소 단위. 생물 분류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최소 단위. 그걸 종이라고 해요.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분류의 최소한의 단위. 그걸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랑 개랑 그다음 고양이는 개랑 고양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아예 종 자체가 달라. 네, 과도 아예 달라서. 그래서 교미를 했다 해서 자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 오케이? 아예 분류가 돼버린 것. 아예 서로 다르게. 오케이? 근데 이런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한 분류가 가능한 형태들로 근데 그 종도 아종이라고 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낫겠죠. 우리 개 안에서는 치와와랑 가끔 그 웰시코기랑 믹스된 믹스견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는 서로 교미가 가능해서 또 생식 가능한 자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근데 그런 최소한의 그런 종의 단위들, 개종, 고양이종, 모종 이렇게 다양을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생물 자원으로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종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을 때 다양하게 각각들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책에서 보시다시피 213쪽 한번 봐봐요. 어떤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함입니다. 어떤 특정 생태계에 살고 있는 종의 다양함.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가 있는 그 하나의 생태계 안에 맹그로브 숲 안에 딱 한 종만 산다라고 하면, 그지? 한 종만 산다라고 하면 영향이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 왜? 그 한 종을 먹이사슬 포식자로, 상위 포식자로 생각하는 뭐 하나가 들어왔었을 때 그 아이가 다 먹어버리니까. 또 종이 지금 뭐 메뚜기에서부터 메뚜기, 개구리에 뭐 뱀, 그 다음 매 이렇게 단일 사슬로 먹이 사슬이 단조로워 버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의 상위 포식자인 뭐가 와가지고
얘도 먹고 얘도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하자. 인간이 매도 사냥해서 다 먹어불고 뱀도 먹어불고 개구리도 먹고 메뚜기도 다 먹어 제껴버렸다. 그러면 아예 상위 포식자가 다 먹어버려 보니 이 생태계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만 뱀이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쥐도 있고 그죠? 또 다른 토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거 하나가 와해됐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얘가 없어져서 뭔가 뭐 이렇게 풍수 지리학상 뭐 이렇게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개구리가 떠밀려 내려가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뱀이 쥐를 먹거나 토끼를 먹어도 되잖아. 먹이 관계들이 완전히 와해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특정 생태계 안에 종이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좋아요 이거죠. 오케이. 왜? 생태계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 다양성은 문제에서 물어볼 때 뭘 같이 보냐면 그 생물종의 이제 우리가 군집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군집. 그러니까 군집은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을 줄여서 군집이라고 해. 개체군들의 집단을 줄여서 군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체군들의 집단을 줄여서 군집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똑같이 16개가 살고 있는데 그 16개의 종들이 식물이 이런 거 이렇게 생긴 식물 이렇게 생긴 식물 여기는 이렇게가 하나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12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생긴 종 하나 이렇게 생긴 종 하나 이렇게 생긴 종 하나 그러니까 세 종이 있죠 여기. 그지? 근데 여기도 똑같이 세 종류가 있긴 있을 건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쪽은 여기도 있고 얘도 있고 여기도 있긴 해. 똑같이 세 종의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군집이. 근데 두 군집 A와 B 군집 중에 누가 생태계 다양성 또는 종 다양성이 좋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종 다양성은 전반적인 종 다양성은 그 군집 안에서 특정 생물종이 골고루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생물종하고 또 다른 생물종하고 또 다른 생물종이 분포하는 분포 어떤 그것의 균등도도 봐. 오케이? 균등도가 균일해야 돼. 근데 얘는 너무 얘만 오종종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6개 있고 얘 하나 있고 얘 2개 있잖아. 근데 얘가 셋, 얘도 셋, 얘도 셋씩 고르게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훨씬 더 종 다양성이 좋다? 군집 A가 군집 B에 비해서 종 다양성이 좋다라고 보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종 다양성은 무엇 본다? 균등도와 종의 수를 같이 고려한다. 균등도와 종의 수를 같이 고려한 개념이 종 다양성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 안에 종이 여러 종이 있을수록 좋고요. 그 여러 종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그 생태계는 종 다양성이 좋더라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가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자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핵산의 DNA 상의 핵산의 ATGC, TTA 염기들의 배열이야. 여러분 중3 때 배우셨던 것처럼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유전 정보들이 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비교 관계에 있는 형제들 있죠. 멘델의 완두콩으로 따지면 완두콩의 모양을 둥글게 해주는 유전자가 있고 얘보다 주름지게끔 해준 유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체 집단 안에 둥글게 해준 유전자와 주름지게끔 해준 유전자를 골고루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변화된 환경이 제공이 됐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자 어떤 유전자 집단에서는 다 둥글게 해준 유전자만 있었던 거지. 어떤 특정 집단은 유전자 측면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둥글게 해주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둥글게 해주는 유전자가 하필이면 건조에 너무 약해. 근데 그 지역이 너무 가물었어. 지금 현재 강주 그렇게 가문 것처럼 비도 안 오고 너무 많이 가물어져 가지고 가문 환경이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둥글게 해주는 완두들은 그 가문 거에 대해 취약했었어. 근데 그게 몇 개월이 지속되다 보니 둥글 거가 자리를 못 잡고 거기서 말라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떨수록 좋냐면 자 유전적 다양성,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더라.
오케이? 그럼 그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것이 좋은 거냐면 같은 종의 개체 내에서 같은 종의 개체 내에 특정 형질에 대해서 유전 정보가 다양할수록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다양할수록 유리한 것이다. 유전 정보. 다른 말로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리한. 그게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다양할수록 유리.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인식하고 가시면 되겠더라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케이. 그리하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그게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들이고 생물 다양성을 이룬 구성 요소들이고 이것들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다시 뒷장 보셔서 214쪽 자 생물 자원들 종류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됐었을 때 인류는 그런 생물에게서 식량이나 의복, 의약품 등 다양한 자원들을 얻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들 중에서 특히 의약품을 재료로 사용했던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페니실린 최초 항생제입니다. 최초 항생제. 그럼 생물적으로 항생제의 기준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항생제. 무엇을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는지.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만을 공격하는 물질이야. 근데 세균도 생물이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세균만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이 있어. 우리가 식물 세포는 제일 바깥쪽에 네모난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도록 세포벽을 가지고 있었어. 식물은 세포벽을. 동물은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밖에 없거든. 둘 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긴 한데 세포막 바깥쪽으로 세포벽을 식물은 가지고 있고 누군도 한 개의 세포로 있는 세균도 제일 바깥쪽에 뭘 갖고 있어? 세포벽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화학적으로 성분이 달라. 식물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셀룰로스. 식물은 셀룰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동물은,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분이야. 당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도 포함되어 있고 오케이? 자,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돼요. 그 다음에 식물은 셀룰로스라고 하여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들일 거라고 보시면 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뭔가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 이 세균이 들어와서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로 자기의 새끼들을 막 늘린다고. 유전 정보 핵분열 복제를 해가지고 막 늘려. 개체수를 막 늘려. 근데 내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이 먹었던 항생제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세균의 세포벽인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저해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어도 내거 세포, 동물 세포는 공격당하잖아. 왜냐면 동물 세포에는 이런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적 성분을 안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걸 어디서 알아냈냐면 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세균을 배양시키는 세균 배양 돼지가 있어. 그러니까 세균아 너 잘 자라라. 세균들을 막 증식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세균의 양분들, 세균이 좋아하는 양분들을 쫙 깔아놓은 밥이야. 그래서 세균 하나 놔두면 세균이 적정한 시기 때 2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막 늘려서 세균을 막 증식을 시킨단 말이야. 세균이 막 잘 자라. 도마를 막 시켜놓으면 진짜 잘 자라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푸른 곰팡이가 증식을 한 거야. 원치 않았던 곰팡이가 살게 된 거지. 그랬더니 세균들이 다 잘 자라는데 검은 곰팡이,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침범해온 그 주변으로 여긴 푸른 곰팡이야. 그 푸른 곰팡이가 있었던 곳 가까이로는 절대 세균이 못 자라고 원래 있었던 세균들이 여기하고 여기는 잘 자라는데 여기까지는 잘 자라다가 마치 무슨 결계를 친 것 마냥 여기까지는 못 자라고 여기까지는 다 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지. 원래는 이 전체가 세균이 다 잘 자라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걸 과학자 이제 이렇게 대학원생이나 됐겠지 얘가 발견한 거야. 보통 이렇게 되면 교수님한테 혼나기 전에 너 후딱 버려야지라고 버려버리거든? 근데 얘는 반대로 생각한 거지. 원래 곰팡이가 들어왔더니 원래
마치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을 결계친 것 마냥 여기는 세균이 잘 자라는데 곰팡이 주변은 세균은 못 자라는데 마치 뭔가 벽을 쳐낸 것 마냥 이런 게 생기네. 그러면 곰팡이가 지 살라고 곰팡이가 자기가 먹는 그것들을 많이 먹게끔 하기 위해 세균을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곰팡이 쪽에서 분비를 해서 마치 가까이로 못 들어온 거 아닌가 세균이? 라고 반대로 생각해서 곰팡이를 연구해서 곰팡이로부터 이걸 얻어낸 거야.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물질을 푸른 곰팡이로부터 만들구나. 어차피 곰팡이랑 세균도 거의 같은 레벨로에 해당하는 뭔가 미생물을 먹어서 증식하는 걔네들이기 때문에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라고 하는 아이가 먹이를 가지고 경쟁을 할 때 곰팡이가 뭔가 분비를 해낸 물질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걸 존재를 알아냈더니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걸 억제하는 물질을 곰팡이가 만들더라는 거지. 돼요? 그게 최초 항생제입니다. 세균의 세포벽 합성, 세균의 세포벽 합성. 가끔 물어봅니다. 국어 지문에서도 나와요. 세포벽 합성 저해 물질. 세균의 세포벽 합성 저해 물질. 세균의 세포벽 합성 저해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하여 최초의 항생제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간호사들이 약품을 많이 얻지는 못했는데 희한하게 그때 버드나무 잎을 막 이렇게 뽀개고 빠개고 해가지고 상처 부위에 붙여놓게 되면 그 상처가 많이 났다거나 그럴 때 막 얼얼하고 막 화끈거리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아픈 느낌을 조금 진통시킬 수 있는 진통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마치 버드나무 잎에서 진통 그리고 해열 효과. 버드나무 잎에서 그걸 이제 조금 더 과학이 발달되면서 버드나무 잎에 그런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연구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아제트 살리실산이야. 얘를 우리가 분석해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아스피린을 만들게 됐어. 아스피린. 우리는 아스피린을 많이 먹진 않죠. 우린 거의 타이레놀이랄지 아미노 프로페인 계열을 많이 먹는데요. 네, 외국인 애들은 심장이랄지 이런 순환계를 조금 더 자극시키고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마치 비타민 C 마냥 약간 고혈압을 원래 정상적으로 고혈압 수치를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알씩 아스피린들을 뭐 그냥 비타민 C 먹듯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피린에 연구된 게 다 저런 버드나무 잎으로부터 추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주목에 텍솔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포 생물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방주사를 형성을 억제해주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고무나무에서 텍솔을 얻어냈어요. 텍솔. 얘는 방주사 형성 억제 물질. 방주사 형성 억제 물질. 방주사 형성을 억제시켜서 주로 항암제로 사용이 됩니다. 항암 치료에 사용이 돼요. 항암 치료에 사용되게끔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여기 보니까 왼쪽에 의약품으로서 생물자원하면서 푸른 곰팡이 설명했죠. 페니실린. 거기에 주목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 항암제 텍솔, 버드나무 껍질을 추출한 아스피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책에 나온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식량자원, 쌀, 옥수수, 콩, 누에고치 등 돼지의 동물 등 식량자원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의복 섬유자료로 누에고치와 목화들, 솜 썼죠 우리. 그다음 목재, 소나무나 참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관광자원으로서 올레길이나 스모곤, 그 다음에 우리 무등산도 국립공원으로 이제 배정받았잖아요. 그렇게 생물자원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은 당연히 인간의 어떤 개발이나 서식지를 파괴할 만큼 많은 그 땅들에 부동산이랄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서식지 파괴가 되면 일단 엄청나게 많은 생태계의 종들이 파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태계가 감소되는 원인의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크고요. 인간의 개발. 근데 이거 인간 개발을 막을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서식지를 파괴해서 녹색화된 얘네들 다 잘라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광합성률도 떨어져서 그죠? 지구온난화가 또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을 꼭 녹화시켜서 옥산 정원을 인위적으로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하고요. 또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서 자 어디와 어디 산과 산을 뚫어가지고 뭔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자. 그럴 때 아예 산과 산을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야생 생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라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게 생태 통로예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생태 통로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앞쪽에 뒤쪽에 좀 남아 있을 문제에 나오나 보다. 여기 없네. 선생님이 추가 프린트로 해가지고 생태 통로를 있는 걸 조금 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생태 통로 부분은 나중에 좀 줘보도록 할게요. 생태 통로 부분. 자, 그렇다면은 자, 서식지 파괴 부분 감소 마저 설명할게요. 서식지 파괴 때문에 자,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인간에게 생물 자원의 감소로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남획 그리고 불법 포획 그죠? 뭐 우리가 많이 억제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야생 동식물을 과도하게 잡거나 이렇게 포획하게 되면 특정 생물종이 멸종될 수도 있다는 이제 걱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 외래종이 도입되면 그지 토착종의 어떤 자리 잡는 거 그죠? 다 먹이 사슬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예전에 황소개구리가 좀 그랬고요. 지금은 블루길과 베스들이 좀 그런데 많이들 제거를 시키고 있긴 한데 블루길하고 베스 붕어 쪽이야 붕어 그러니까 참붕어와 비슷한데 지금 이제 뭐 낚시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 주라고 외래종을 도입했다가 얘네들이 있어버리면 강에서 거의 대부분 얘네들이 자리를 못 잡죠. 블루길 베스 오빠 적어주세요. 블루길하고 베스. 자 누구? 그 오른쪽에 왼쪽에도 써져 있네. 왼쪽에 원래 서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에서는 베스 그다음 뉴트리아라고 하는 쥐과에 해당하는 큰 아이가 있죠. 뉴트리아 그 다음에 붉은 귀 거북이나 애기 수염 그 다음에 서양 근원초역인 식물입니다. 돼지풀도 식물이에요. 가시박도 덩굴입니다. 근데 덩굴이 너무 크게 무성하게 자라서 거의 기존에 있던 큰 고목나무들을 광합성 못할 만큼 막아버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외래 동물종이 도입되는 걸 좀 막아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환경오염, 그죠? 우리에게 또 안 좋은 점으로 오겠죠. 뭐 수질 오염이랄지 대기 오염으로 여타 영향을 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왜? 그 쿠팡 해외 직배송을 통해서 허락받지 않은 외래 어떤 반려동물들 있죠. 반려동물들 요즘 큰 자이언트 달팽이들도 마찬가지. 이 자이언트 달팽이가 키우다가 우리가 뭐 털도 안 빠져 귀여워해서 키우다가 이제 엄청 크거든요 고동이. 근데 이제 못 키울 것 같다 해서 그냥 주변에 버려버려. 그러면 얘가 이제 외래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이 사슬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행동들은 조금 유의미 있게 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수준으로는 내가 어떤 그런 국립공원이랄지 이제 보호 개발을 막는 지역 구역들을 만들어서 계속 야생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야생 생물보호법이나 국립공원을 지정한다거나 멸종 유기종을 보존한다거나 종자은행들 그 유전 정보들을 계속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우리에게도 어떤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통한 생물의 유전자 관리도 필요하고요.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국제 협약을 통해서 야 여기는 건들지 말자. 여기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이쪽은 건들지 말자라고 하는 람사르 협약이 있어요. 거기다 좀 써줘 보실래요? 거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 다양하게 있는데 람사르 협약이라고 표현 나와 있죠.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는 협약으로서 우리의 순천만, 전남 순천만이 람사르 협약 덕분에 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철새 보호구역으로 묶여진 형태라는 거 기억하시고 뭐 여러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불법적 이동을 감소시키는 바젤이나 또는 런던 협약들도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들 국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보신 상태 안에서 생물 다양성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